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빠르게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냥 메모장으로 한번 제가 적어가면서 볼게요. 오늘 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송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일단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정말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좀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고 뭐 그야말로 급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 신풍제약 우선주를 운이 좋게도 요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좀 확정을 좀 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그 신풍제약을 오늘 요게 어제고 신풍제약 요게 어제 네, 어제도 요 타임에 좀 베팅을 했었고, 오늘 중간중간에 신풍제약 우선주도, 보다가 마지막 핫타임에는, 자, 신풍제약 우선주는 오늘 거래 정지 공시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 정지가 되고, 자, 신풍제약은 그렇지 않죠?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신풍제약이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자, 신풍제약을 여기는 뭐 나오진 않지만 뭐 마지막 타임에 좀 건드렸다가 정리하고 또 아래에서 또 건드렸다가 비중 좀 줄인 다음에 또 종가 베팅까지 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지금 보니까 시간 외에서 조금 올라서 한 2%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내일 요 종목 또 자, 급등주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일 신풍제약 좀 체크를 당연히 해 봐야 되는 날이다. 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곡물, 사료, 이쪽 식량, 네,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자, 홀딩스. 오늘 뉴스가, 신송홀딩스가, 자, 식량 위기,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정말 이 안에서도 그 테마가 참 많죠. 유가 급등. 일단 식량부터 보면 일단은 지금 제가 사실 참 오늘 기운이 굉장히 빠지는 게요. 요게 뭐냐면 오늘 제가 중간에 한 11시쯤에 11시쯤 되기 전에 매매하다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여건이 돼서 딱 녹화 버튼을 누르고 한 30분 안 되게 쭉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했는데 지금 한번 재생을 해보면 좀 소리 크게 키운 건데 지금 잡음만 살짝 들리고 제 목소리가 다 녹음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빠졌었어요. 자, 제가 봤던 종목이 한국석유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카운터텍 종목이기도 해서 베팅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거 잠깐 멈추고, 자, 대동기어도 사실 농기계 테마로 오늘 중간에 저도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저는 그냥 전량 확정을 지었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도 점점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저점을 깨는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잘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대동기어. 오늘, 장 초반에는 미래생명자원 요거 좀 손절을 했었어요. 요거 보시면은, 자, 빠르게 올라가고, 미래생명 자원도 계속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네, 5일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봤고, 사실, 식량, 요쪽에서는, 효성 OMB랑, 그 다음에 누보 요 종목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본 거죠. 미래생명자원. 그래서 공략을 요 자리에서 하고 한 2% 정도 올라갔다가 결국 팔아야 됩니다. 요 흔들린 자리에서 사실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다른 것도 대응한다고 좀 타이밍을 놓쳐서 하지만 어쨌든 요 조금 올라오는 순간에 그래서 좀 손절을 했어요. 요거는 요 구간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잘랐다. 근데 잘 잘랐죠. 결국에는, 갈 자리에서, 갈 놈이라면, 요런, 흐름을 만들면 안 되고, 사실 요런 흐름도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 워낙에 요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조금 힘을 줄 줄 알았더니, 이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하루 정도 조정을 더 주고 나서 급등을 또 카운터택 그러니까 내일 조정을 좀 잘 받아주고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빠진 이유가 요게 아마 그 오늘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주총회 요거 말고 그 누가 매도 아마 이런 부분 뭐 최대 주주라든지 이쪽에서 물량이 뭐 크게는 아니네요.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시간에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죠. 또 크게는 시간에 뭐 정말 급락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마 크게 무너지면 저는 뭐 일단 차트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볼 것 같지만 자 8,500원 최근에 좀 지지를 좀 받았던 요 자리 요 구간을 뭐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카운터대 관점에서 한 차례 조정 이후에 또 급등하기 좋은 날이 만들어진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효성 OMB와 효성 OMB도 시간에서 빠졌어요. 지금 4.79% 빠졌네요. 그리고 누보라는 종목 어제 그래도 뭐 말씀드렸는데 요게 그냥 바로 가버렸네요. 요거는 시간에서 뭐 상한가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랑 그 다음에 누보도 제가 요때 그냥 짧게 그러니까 누보는 이 즐기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요 구간대 미래생명자원을 좀 봤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지만 한국석유 한국석유 요 구간에서 자 시장이 오늘 당일 등락률 아마 차트를 보면서 복귀를 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한 번 더 낮출 때 제가 진입을 한 거예요. 한국석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시대 즐기고 한 5~6% 빠르게 시세가 나와가지고 확정을 다 지었고 항상 챙기는 게 좋다. 수익이 이렇게 좀 났을 때 챙기자. 저는 전량 확정을 지었는데 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 흔들림 수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한국석유도 자 보시면은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 뭐 많은데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대표적이잖아요. 큐로홀딩스 뭐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GSE도 슬슬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좀 삼아가지고 움직일 때가 됐어요. 카운터택 관점에서 수강하신 분들은 뭐 사실 기술적으로도 생명선 그죠? 이격을 그러니까 발산을 하고 요 구간에서 이격을 벌리고 고점 대비 지금 벌써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는 한번 좀 지켜줄 때가 됐다. 그래서 요 구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자 큐로홀딩스하고 한국석유도 이제 베팅을 해서 확정을 짓고 요 타이밍이 시간대를 보시면 10시 45분이죠. 자, 당일 등락률 차트 한번 보죠. 시장이 무너졌을 때 10시 40분 대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지수가 오늘 이렇게 쭉 빠진 흐름 속에서 한국석유를 좀 타겟으로 삼았고 자, 카운터택 관점에서는 이미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오늘부터 사실 카운터택 자리. 그래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큐로홀딩스는 제가 자, 큐로홀딩스는 아쉽게 장 초반에는 다른 종목들을 좀 봤었고 자, 마법 속성을 활용해서 기본 특강 때문에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을 활용해서 좀 요 자리에서 공략하고 팔고 결국에 이때 다 정리를 했던 이유도 이 대장이 거의 한국석유였을 거예요. 자, 한국석유가 반짝하고 저점 낮추는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자, 여기가 11시 11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석유가 치고 나갔으면 큐로홀딩스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힘을 좀 냈겠지만 한국석유가 이제 시세를 일단 들어 올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이제 지지를 좀 삼아서 뭐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로홀딩스도 그냥 저는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한국석유도 그렇고 큐로홀딩스도 그렇고 아무튼 매매 타점 잠깐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밖에는 그냥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짧게 일단 삼보토건 한번 볼게요. 삼보토건 일단은 이거 킨 김에 자 또 기본 특강 또 공지를 앞두고 자 삼보토건이라는 종목도 제가 어제도 요거는 요 자리에서 짧게 보고 마지막 제가 요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가 무렵에도 베팅을 좀 했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사실 수익 출발이었습니다. 한 3%였나 이렇게 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비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
다 팔진 않았었는데 오늘 재료가 있는 날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전일 종가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요 점심 무렵에 좀 시세가 이렇게 좀 저점을 다시 높이길래 분할로서 담아갔는데 결국에는 갈 자리에서 가진 않는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치고 가거나 아니면 살짝 눌렸다가 또 들어 올렸어요. 고점을 높였는데 고점을 높여놓고 다시 저점을 뺀다?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그냥 전량 저는 정리를 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디데이에 대한 리스크. 일단 오늘은 제가 디데이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부 토건 자, 뭐 중간에 보니까 제가 뭐 단독 기사도 있었고 시간에서 좀 상승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6% 빠졌어요. 요거 특별 강의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완전히 뭐 부인을 하거나 결렬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3개월 이내 재공시를 하겠다 라고 공시가 나오고부터 또 낙폭을 시간에서 더 키웠거든요. 요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최근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흐름이 조정을 주고 네 일단은 그래요. 디데이가 일단 단기간 고점은 일단 뭐 나온 것이 아닌가.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늘은 좀 홀딩을 해서 마감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고, 실제로 시간에서 이렇게 좀 빠졌다. 자, 3부 토건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 네,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다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뭐 죄다 올라요.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대성에너지 뭐 육다 뭐 천연가스 뭐 목재 뭐 알루미늄 뭐 니켈 장난 아니죠. 자, 대성에너지도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올라간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퓨로홀딩스는 네, 뭐 보합 수준 마감했는데 이거 카운터텍 오늘 카운터텍 자리였어요. 카운터텍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사실 교육 채팅방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채팅하지 마세요. 네. 끝났는데 보니까 이제 채팅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1시쯤에 봐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죠. 매매하다가 방금 장중 녹화를 했었는데 마이크가 네, 굉장히 기운이 빠져가지고 자, 여기도 아마 아침사장님께서 여기 되어있죠. 카운터텍 수강을 하셨죠. 큐로홀딩스 정석적인 카운터텍 날이었고 장중에 이제 15%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내일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 이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일단은 요 구간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네, 해볼 수 있는 날이다. 그 밖에,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티플렉스. 자, 이렇게, 니켈이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니켈 요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니켈 쪽 좀 보자. 그래서 니켈 관련해서는 황금 ST가 오늘 일단 시세주고 있다. 자, 니켈 먼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좀 오늘 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도 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황금 ST 일단은 차트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니켈은 급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황금 ST가 시간에서도 5.63% 올랐더라고요. 또 보니까 황금 ST 하면은 USD도 항상 같이 좀 체크를 그래서 USD도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USD는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USD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황금 ST고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요쪽도 요거 우선주도 있잖아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도 상한가인가요? 네, 상한가네요. 요거 레드불도 나왔겠네요. 레드불 최근에 레드불 나오고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UST 자 니켈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유가 급등 그리고 네, 요거는 뭐 식량 뭐 곡물 관련해서 니켈 쪽도 시간에서 움직임이 있다. 급등을 했다. 신규 입장에서는 또 조심해야겠죠. 갭만 띄고 또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티플렉스 자리가 참 좋았는데, 네, 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전부터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니켈.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스틸 쪽, 대동 스틸, 하이 스틸, 그리고 뭐 알루코도 뭐 계속 볼 수 있어야죠. 알루코 같은 경우도 끝이 안 났다. 제가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도 집중해서 좀 매매를 했었고, 자, 기본적으로 오일선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지금 요게 내렸다가 올라가고 또 여기서 가주는 게 좋다. 여기서 가지 않고 밀리면 근데 저는 다시 요 구간을 상단으로 상향 돌파할 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요것도 알루코도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정도 말씀드리겠고, 뭐 요쪽 스틸 쪽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카운터텍, 중앙에너미스, 자, 미래생명자원은 하루 정도 조정은 요 구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조정은 카운터텍 관점에선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 라는 점. 그리고 뭐 대동기호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뭐 그 밖에 뭐 조비, 사조동화 이런 종목들은 넘어갈게요. 뭐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방산 쪽에서는 포메탈 요거 네. 포메탈은 제가 카운터텍 관점에서 시세를 줄 수 있지만 주고 나서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네. 일단 요것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사실 방산 쪽에서는 지금 네. 요거 한국 기업 러브콜 세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 우주. 그래서 오늘은 다 지금 음봉 조정을 받았어요. 음봉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은 살아있고, 요게 이제 5일선 지켜가면서 움직이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단 GSE 말씀드렸고, 자, 극동료, 한국석유 뭐 다 마찬가지고요. 자, GNC 에너지도 오늘 올라간 게 요거 유가 그죠? 유가 급등에 따른 그냥 뭐 네, 수혜 뭐 이런 부분들. GNC 에너지나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GNC가 에너지와 JC 케미칼이 그죠? 바이오 뭐 가스 관련해가지고 JC 케미칼도 요거 보여드렸었죠. 유가 바이오 연료 수혜 기대. 그래서 최근에 네,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조정 나오더라도 체크. 일단은 한 요 정도 범위에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요 정도 밴드. 그죠? 요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요 정도 밴드에서는 뭐 조정이 나온다면 또 오히려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네, 싶고요. 자, 그 밖에도 고려 시멘트 쪽도 뭐 유연탄 뭐 얘기 나오면서 맞나요? 유연탄 재고 바닥 보인다. 뭐 가격 상승에 따른 급등. 고려 시멘트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시멘트, 그리고 태경 케미칼, 요런 것도 어쨌든 기준봉이 딱 세워졌어요. 쭉 잠잠하다가 돈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직전에 의미 있었던 어떤 라인을 좀 삼고 5일선이라든지 네, 뭐 벗어나기 전까지 네, 체크를 좀 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선 빠졌지만 조정 받아가면서 또 한번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 많은데 일단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일단 주류는 넘어가고, 뭐 제주 맥주 넘어가고, 일단은 생명선 벗어나지 않은 종목은 네, 계속 보고요. 자, 요거 그 원전 관련해서, 원전 쪽은 그 방사능, 일단은 방사능 관련해서는 대정화금이 지금 맥점이고 레드불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충분히 또 이런 이슈가 뭐 지속이 된다면 뭐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피코그램, 일단 대정화금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한창산업도 요거 세력선 관심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제 좀 정리해드렸던 부분. 그리고 원전 쪽은 카운터텍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급등하기 좋은 날이니까. 근데 시간에서는 역시 유가 관련해서 종목들처럼 올라간 종목이 안 보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안 보여요.
오늘 5일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5일선을 그냥 좀 벗어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파락하고 회복을 못하고 최근에 좀 지키던 라인을 회복을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요거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미리 들어갔으면 그에 따른 대응해야 되는 거고, 신규 입장에서는 잘 눈여겨봤다가 개파락하더라도 좀 이 음봉을 잡아먹는 힘이 들어온다거나, 뭐 시간에선 빠졌지만 뭐 이렇게 봉합 수준이나 급상승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두산 이유비 우선주 중에서 가장 강한 두산 이유비. 네, 요것도 지금 카운터텍 자리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요 두 종목만 딱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넥슨지티도 오늘 중간에 매매를 했었고요. 넷게임즈 지금 오늘은 넷게임즈가 먼저 치고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넥슨지티 공략해서 뭐 짧게 확정을 지었고, 요거 아직 맥점이고 생명선 살아 있습니다. 생명선 살아 있고, 자, 그리고 레몽레인도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이 안 좋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한네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5일선 살아 있고요. 5일선 살아 있고, 요것도 지금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종목이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 정리해놓은 리스트 보면서 쭉 보고 있는데, IT생 같은 경우도,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살펴볼 게 참 많은데, IT생 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것도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점프를 띈 종목이다. 그죠?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최근에 좀 지지를 받아가고 있고, 이제는 한번 5일선을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시세가 장중에는 좀 10%까지 나왔었어요. 결국에 음봉 마감했는데, 요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먹는지를 보자. IT생. 그리고 나머지 넘어가고. 자, 신풍제 아까 나왔으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돋보이는 종목들이 참 있죠. 박셀바이오도 최근에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물론 큰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뭐 어쨌든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쭉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우선주가 지금 단기간 100%뭐 2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네, 내가 좀 차트를 보면서 스스로 좀 리딩, 대응할 수 있으면, 사실 어떤 자리든 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툴젠이 오늘 좀 돋보였습니다. 최근에 생명선을 좀 돌파했던 종목인데, 요게 또 오늘 장중에는 29.57%까지, 상승을 해서, 아마 그래서 제가, 요 시간대에, 툴젠이 보여가지고, 옵티팜도, 마감 상황은 안 좋아요. 마감 상황은. 요게 이제, 시대를 줬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자리들을, 다시 한번 좀 잡아가는 과정을 좀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요 종목이 급등을 좀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요 고점 또는 요 고점을 뛰어넘는 힘이 들어와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공통점이 툴젠과 옵티팜 공통점이 이제 유전자. 그러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요거는 또 레드불 자리이기도 하네요. 요 구간에서 또 치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요것도 5일선을 좀 지키면서 가느냐를 좀 봐야 될 종목이고, 최근에 유전자 치료제 원재료 부족, 매출 1조 예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는 뭐 그 밖에 오늘 좀 돋보였던 게 ADM 코리아 요쪽. 요게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앞으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예의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생명선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이 아래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명선. 자, 그 다음에 하이텍팜이라는 종목도 요 구간에서 돈이 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레드불도 터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것도 한번 보고 있고, 나머지 바이넥스 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카이노스메드는 아쉽죠. 요거는 뭐 생명선에서 뭐 또 한번 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쪽처럼 뭐 반짝 살짝 할 수는 있는데, 네, 아쉽다. 특별강의 때 말씀드리는 맥점 기준 깼습니다. 네. 자, 이 정도고요. 지금 24분인데, 자, 한국선제도 일단은 시간에서 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좀 워낙 끼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카운터대 관점에서는 네, 그래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네, 그 밖에 오늘 흥국 FMB도
요거는 요것도 한번 체크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성산업은 오늘 또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단독 기사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8시 6분에 뭐 나온 단독 기사가 있죠. 요거는 제가 요 구간을 좀 수월을 하고 다시 가는지를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대동전자도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자리다. 요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참 차트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요 영풍재지도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삼부토건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삼목 에스폼도 요거 단일가 지정됐죠? 지정. 요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가 지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요 화살표 표시, 검은색, 지정 공시가 나왔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1% 정도 하락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신규 상장주, 스톤브릿지, 요게 이제 급소, 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베팅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실현하면서 마감 상황까지는 뭐 보질 못했어요, 요거는. 3.52% 빠졌지만, 요거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리를 하자.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나머지 SDN, SDN, CS 베어링이 오늘 좀 좋았지만, SDN과 CS 베어링은 최근에 정말 뭐 급등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CS 베어링, 그리고 SDN.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역시,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거치면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밑으로 조정을 주면 그건 좀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음봉을 살짝 좀 그냥 지켜주는 조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켜주는 조정이었으면 좋겠고, 그 밖에, 오늘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다 영향을 좀 받아갔죠. 그래서 뭐 신텍홀딩스 같은 경우도 개파락 출발했고, 그래서 내가 평단의 여유가 없으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죠. 비중을 조절하던, 평단의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것도 계속 뭐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계속 욕심을 낼 수 있는 거고, 같은 종목이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종목이더라도 평단에 따라 다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반도체는 오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냥 요 정도까지 하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선진 뷰티, 요거는 근데 이제 무증 그게 있어가지고 잘 봐야 돼요. 권리락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증 받을 게 아니라면, 아무튼 선진 뷰티도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수산 쪽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요거 빠르면 한 차례 정도 조정 거치고 또 터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선거일이니까, 요 공휴일이죠. 좀 제 컨디션 봐서 요때 좀 빠르게 좀 포스팅 정리한 다음에 좀 라이브 좀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오후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내일, 잘 대응하시고, 자, 저는 또, 9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